여러분, 혹시 결혼 상대가 외국인이라면 어떠실까요? 더군다나 시댁 어른들이 처음부터 반대하신다면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온 작은 며느리린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외국 음식 필요 없다며 냉랭했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하루라도 린이 안 오면 우리 린이 어딨노 하며 찾으신다는데요. 도대체 이 작은 베트남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 국밥만 먹던 집에 쌀국수 향이 나기 시작한 그날부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어느 조용한 마을. 정씨 집안은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해왔지만 막내 아들 진수만큼은 도시로 나가 직장을 구했어요. 중소기업 부품 수출 부서에서 일하는 진수는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셋 중에서 형들은 모두 결혼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진수라도 장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수에게 베트남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부품을 현지 공장에 납품하러 가는 일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베트남 땅에서 진수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했죠. 그런데 출장 마지막 날 호텔 근처에서 발을 접질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현지 가이드가 진수를 약국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 가이드가 바로 28살의 린이었습니다. 린은 베트남 후에 지방 출신이었어요.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가난했지만 늘 환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눈치가 빠르고 손이 빨라서 어른들 일을 척척 도와드렸어요. 린의 외삼촌이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린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내게 은인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죠 라고 린은 나중에 말했답니다. 진수가 다친 발목을 치료받는 동안 린은 매일 정성껏 죽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수를 돌보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죠. 진수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린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 이렇게 안 챙기는데라고 진수가 말하자 린은 웃으며 괜찮아요. 외삼촌이 한국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진수는 린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죠. 린은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고 진수는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받은 한국어 책이 너무 좋아서 베개 밑에 넣고 잤다는 린의 말에 진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몇 달간의 연락 끝에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죠. 진수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어요. 외국 며느리라니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라며 극구 반대했죠. 시아버지도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진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결국 허락하게 됐습니다. 린이 한국에 와서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작은 키에 수줍은 모습의 린을 본 시어머니의 첫 대사는 이랬습니다. 아니, 쟤는 진수보다 키가 작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죠. 린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는 린에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국밥 먹는 집이야. 외국 음식 필요 없다. 그 순간 린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국밥 좋아해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첫 식사 자리는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진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린은 젓가락질도 서툴렀지만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 린은 시댁 근처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진수가 출근하고 나면 린은 홀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이웃들과 인사할 때도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엔 시댁에 안부를 여쭈러 갔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린은 늘 웃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드리려 했죠. 어느 날 린이 된장찌개를 끓여보겠다고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말렸지만 린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허락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간장과 진간장을 헷갈려서 찌개가 까맣게 되어버린 거예요. 온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죠. 그날 처음으로 집에 웃음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게 뭔 찌개냐라며 시어머니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린도 같이 웃으며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라고 말했죠. 시아버지는 괜찮다, 배우는 거니까라며 린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린에게 음식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린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라서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어르신들 말씀을 잘 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그의 말 없어도 참해라며 칭찬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린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건 첫 번째 큰 시련이 왔을 때였어요. 린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한국에 오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진수는 좋아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것도 고마운데 식구들까지 데려온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자신 때문에 시댁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진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뭘 하겠냐며 완고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시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한마디 했어요. 그 집도 식구지. 가족 되는데 국적이 뭔 상관이야. 그 말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린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냐. 우리 집 며느리 맞잖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린을 불러 앉혔어요. 미안하다, 린아.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라며 마음을 열었죠. 린은 눈물을 흘리며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린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정성껏 맞아주었어요. 린의 아버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지만 진수가 번역해가며 대화했죠. 린의 여동생은 한국 문화에 호기심이 많아서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린이 첫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린을 친딸처럼 챙기기 시작했죠. 조심해라, 린아. 계단 오르내릴 때 손잡이 꼭 잡고라며 세심하게 돌봤어요. 시아버지도 우리 손자들 애인데 잘 먹어야지라며 좋은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출산 날이 다가왔을 때 린은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서 돌봄을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제안한 일이었죠. 산후조리원이 뭐냐, 집이 제일 좋은 거야 라며 린을 위해 방을 정리해줬어요. 베트남식 산후조리법과 한국식 산후조리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딸아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진짜 공주님 낳았네, 고맙다 린아. 그 순간 린도 눈물을 흘렸죠.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짜 딸처럼 여긴다는 걸 느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린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우려줬어요. 린도 베트남 전통 육아법을 조금씩 시댁에 소개했어요. 아기 마사지 방법이나 이유식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효과가 좋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배웠어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며 신기해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문병을 왔을 때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 키우는 솜씨가 정말 좋다니까라며 린을 칭찬했죠. 린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웃들도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아기가 돌을 지나면서 린은 완전히 안동댁 식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 린이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대했죠. 명절 때면 린이 만든 쌀국수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처음엔 외국 음식 필요 없다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리니가 만든 국수가 제일 맛있다며 자랑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리는 베트남 전통차를 끓여드렸어요. 생강과 꿀, 그리고 베트남 특산 허브를 넣어 만든 차였죠. 시어머니는 이게 뭔 차냐, 진짜 속이 풀린다며 놀라워했어요. 그 후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린이 끓여준 차를 찾았죠. 동네 사람들도 린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외국 사람이라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봤지만 이제는 린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죠. 장에서 만나면 린이야, 우리 집 애가 감기 걸렸는데 그 차 좀 만들어줄 수 있냐며 부탁하기도 했어요. 린도 이제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사투리까지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어머니, 이거 장에서 사왔는데 한번 드셔보이소라며 시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린이 사투리도 배웠네라며 흐뭇해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린이가 해준 국이 말이여 진짜 해장된다니까라며 자랑하고 다녔죠. 처음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린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린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린의 딸이 3살이 되던 해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린이 끓인 쌀국수가 동네에서 유명해진 거죠. 시아버지가 동네 사랑방에서 막걸리 안주로 쌀국수를 소개했는데 어른들이 이게 뭔 맛이냐 속이 확 풀린다며 감탄했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린의 쌀국수는 사랑방 단골 메뉴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린이 하루라도 안 오면 섭섭해했어요. 우리 린이 오늘 왜 안 왔노라며 찾을 정도였죠. 린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시어머니는 한국 전통 요리를 린에게 전수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린이 매일 쓰던 한글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허락을 받고 읽어보니 린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오늘도 어머니가 차갑게 대하셨지만 마음은 이해해요. 외국 며느리라서 걱정되시는 거겠죠.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일기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도 읽어보고 나서 한참을 울었죠. 내가 린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라며 자책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린을 불러 앉혔어요. 미안하다 린아. 내가 너를 제대로 몰랐구나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린은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진짜 모녀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앞으로 우리 린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겠다며 약속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린의 딸이 첫 돌잔치를 맡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죠. 린의 친가에서도 베트남 전통 선물을 가져왔어요. 특히 작은 베트남 꽃장식이 인상적이었는데 시댁 어른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예쁜 전통이 있었구나라며 린의 문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돌잔치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함께 차려진 상차림이 화제가 되었죠. 특히 린이 만든 쌀국수와 월남쌈이 어른들에게 인기였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었구나라며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린이가 만든 음식이에요. 정말 솜씨가 좋죠? 린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좋은 가족이네라며 부러워했죠. 잔치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린이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시어머니와 딸은 한복을 입었죠. 시아버지와 진수는 정장을 입고 모든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모든 가족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린은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전 며느리가 아니라 안동집 딸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사랑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일기를 읽은 시어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죠. 명절이 되면 이제 린의 쌀국수가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 고유 음식이라며 자랑했죠. 린도 한국 전통 음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이제는 시어머니보다 더 잘 만들 때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작은 며느리 리는 진짜 안동댁 딸이 되었어요. 처음엔 외국 며느리라며 경계했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린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으며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린이 보여준 끈기와 진심 그리고 시대. 식구들이 보여준 포용력이 만나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